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피부과 서송입니다. 겨울이 되면 꽁꽁 언바닥에서 넘어져 피부에 멍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면 겨울 내내 엉덩이에 멍을 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멍이 타박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이란 혈관 내에 있는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서 피부나 점막이 생기게 되는 그런 출혈 소견인데요. 자색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단순한 혈관 확장에 의해서 생기는 홍반하고는 달리 압박을 하더라도 그 붉은 기운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출혈이 많아져서 피하 조직 이하에 고여가지고 응고가 된 것을 혈종이라고 부르는데요. 혈종이 발생할 때는 딱딱하게 만져지고 위로 윤기가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자색반, 즉 멍은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3mm 크기 이내의 점출혈과 4mm 이상의 반상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색반은 출혈 소견이기 때문에 결국 혈관 손상이나 응고 기전의 이상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점출혈은 혈소판이나 모세 혈관의 이상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작은 출혈 반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반상출혈은 응고 기전의 이상 혹은 모세 혈관을 지지하는 조직의 이상 등으로 나타나는 좀 더 광범위하고 깊은 피부 조직으로의 출현 소견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일반적인 멍과 달리 평평하지 않고 위로 융기되어서 만져지는 그러한 자색반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혈관염이 동반된 경우들입니다. 이러한 멍이 들 수 있는 원인들을 보시면 일단 점출혈인 경우는 혈소판과 연관돼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든가 혈소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시고 계신 경우, 그리고 골수에 이상이 있다거나 비장종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점출혈이 생길 수가 있겠고, 이러한 혈소판과는 관계가 없이 어떤 복압이 증가한다든가 외상이라든가 우려에 의해서도 점출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상출혈과 같은 경우는 물론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은 어떤 혈우병이라든가 간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서 혈액 응고인자가 결핍될 때 생길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 그리고 바이타민C가 부족하신 분들은 혈관을 지지해주는 조직이 취약해져서 이런 반상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멍이 이와 같이 자주 생길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들은 주로 혈소판과 관계된 질환이 많을 텐데요. 백혈병이라든가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는 골수에서 혈소판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멍이 자주 발생할 수 있겠고, 그 외에 살충제, 비소, 벤젠과 같이 어떤 골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독소, 그리고 이뇨제라든가 항생제, 아스피린, 진통소염제와 술과 같이 역시 혈소판을 저해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신다든가, 또한 혈소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염병이라든가 유전병이 있을 때 혈소판의 생성에 이상이 있어서 멍이 생길 수 있겠고요. 혈소판이 많이 파괴가 돼서 혈소판이 줄어들어서 멍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면역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에 의한 혈소판이 파괴가 되어서 혈소판이 감소된다든가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어떤 면역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작용에서 역시 혈소판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혈소판을 파괴시킬 수 있는 약물이라든가 감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오랫동안 간질환을 앓으시다 보면 간경화증이 동반이 되고, 그러면 역시 비소종대도 오게 되는데, 비소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혈소판들이 많이 정체가 되고 또 깨지면서 혈류 속에 실제로 기능을 하는 혈소판이 감소가 되어서 역시 멍이 들 수 있겠고요. 임신하셨을 때도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소판이 많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임신 때도 역시 멍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혈액 응고인자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멍인 경우에는 유전질환인 경우가 많겠고요. 간질환을 오랫동안 앓으시더라도 혹시 멍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이처럼 타박상 외에도 감기에 의해서 단순히 기침을 하면서 복압이 올라가도 점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연약해진 피부에 의해서 멍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자주 멍이 드시는 분이라면 병원을 찾으셔서 혹시라도 원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멍이 들었을 때 보시면은 처음에는 검붉은 색을 띠다가 이렇게 누렇게 변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정상적인 피부색을 이제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신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멍이 들게 돼서 혈관이 파괴가 되면은 붉은색을 띤 그 적혈구가 조직에 고이게 되는데 그게 고이면은 산소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서 검붉게 변합니다. 근데 이러한 검붉은 색깔은 피부 깊이 있기 때문에 검붉게 보이지가 않고 그 틴달 효과라는 그런 빛의 산란이 일어나면서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는 멍이 약간 자색 또는 푸르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적혈구가 조직에 쌓이게 되면은 파괴가 되고 그 적혈구에 있던 헤모글로빈, 그 혈색소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헤모글로빈이 결국은 분해가 되는데 그때 이제 빌리루빈이나 빌리버딘 그리고 헤모지데린과 같은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들은 황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멍이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되고 또 흡수가 되고 또 정상적인 혈관이 복귀가 되면서 이제 피부 색깔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제 멍이 자기는 잘생긴다고 혹시 멍이 잘 드는 체질이 있는가 궁금해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하시는 그런 분들 외에 특별히 어떤 체질적으로 멍이 잘 드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으로 햇볕에 노출되다 보면은 피부가 얇아지고 또 혈관에 지지하는 조직들이 변성이 되고 줄어들면서 약해짐에 따라서 멍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멍이 좀 더 잘 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들 피부가 좀 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학계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성분들에서 어떤 통증을 동반한 그러한 멍이 광범위하게 생기는 그런 질환도 보고가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직업 환경이라든가 좀 노출 부위 등 뭔가 외상에 잘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이제 멍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영구적으로 착색이 되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영구적으로 착색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 한 2, 3주가 지나면서 멍은 스스로 없어지고 어떤 2차적인 염증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드셨을 경우에는 뭐 한 달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심하게 멍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에 뇌출혈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뭐 골절염과 같은 그런 손상이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골절 등에 의한 그 어떤 출혈이 심해서 혈종이 많이 쌓이게 될 경우에 어떤 그 조직 내로의 혈류가 잘 이렇게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괴사가 온다든지 그와 같은 구획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멍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개 이제 부딪혀가지고 멍이 드시게 되면 그분이 떳떳하고 그리고 부어오르시게 되죠. 그럴 때는 일단은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아주고요. 또 멍이 넓게 퍼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기와 같은 경우는 심장보다 좀 더 높게 그 부위를 위치하게 하여서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멍이 많이 들게 되는 다리에 만약에 멍이 들으셨을 경우에는 누우셔서 방석을 깔고 그 위에 다리를 놓아둠으로 해서 부기를 좀 감소시키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한 3일째 들었으면서부터는 이런 붓기도 조금 빠지고 이제 뜨거운 느낌도 사라지는데요. 이때는 냉찜질 대신에 온찜질을 해서 혈관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멍든 곳에 영양과 산소가 활발히 공급되고 또 대식세포도 그만큼 많이 공급이 되어서 그쪽에 쌓여있는 어떤 죽은 조직들이 빨리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너무 뜨거운 온열 치료나 핫팩을 하시는 경우에는 2차적인 손상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붓기를 좀 더 심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멍든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 하시는 것도 멍을 푸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요. 가벼운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시겠죠. 그러면 역시 대식세포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역시 죽은 조직들이 많이 빨리 없어지게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역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너무 과도하게 마사지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막혀있던 혈관이 터질 수가 있고 멍이 더 심하게
또 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도하게 하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보시면 이제 멍이 든 부위를 달걀로 문지르는 방법을 익숙하게 이제 여기고 계실 텐데, 실제로 달걀에는 어떤 멍을 이렇게 푸는 그런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달걀에 의한 마사지 효과가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시겠죠. 따라서 가볍게 마사지 하시는 것은 괜찮으시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민간요법으로 소고기라든가 무접을 이렇게 짜낸 후에 이렇게 얇게 멍든 부위에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와 같은 방법은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요. 오히려 2차 감염이라든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바이타민 K가 함유된 연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멍든 부위에 발라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멍이 소실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멍을 예방하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실 텐데, 이건 어차피 출혈 소견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심한 충돌성 운동을 하실 때에는 보호대를 꼭 착용하시고요. 반면에 연세 드신 분들은 심한 충돌이 없이도 저절로 멍이 쉽게 드시기 때문에 항상 주위에 어떤 나와 있는 물건들을 치우신다든지 그와 같이 항상 조심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고요. 멍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를 틈틈이 살펴보셔야겠고, 그 외에 멍을 잘 들 수 있게 하는 영양소를 섭취를 잘 하셔가지고 멍이 안 들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제 피부에 생기는 멍뿐만이 아니라 잇몸 출혈이라든가 혈뇨, 혈변 또는 월경 가다, 그 밖에 체중 감소나 발열, 전신 피로, 호흡 곤란 등과 같이 어떤 전신성으로 출혈이 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찾으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멍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멍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자주 멍이 드시는 분들은 병원에 찾으셔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